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내일 새벽에 이제 FOMC가 있어가지고 미국 금리가 결정이 되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변동성이 확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시나리오들이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영상을 통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가격인데 어제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이제 23K를 내려와가지고 2.67K를 왔다 갔다 했었는데요. 지금 새벽에 지금 다시 이제 23K를 올라와가지고 23에서 지금 뭐 23.2, 그 다음에 뭐 2.8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FOMC를 앞두고 점점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뿐만이 아니고 모든 자산시장 변동성이 이제 커지고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1월달 내내 FOMC나 이런 그 매크로의 영향이 적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영향을 받지 않고 각자 이제 도생하면서 움직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매크로의 영향을 받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VD 자료인데요. 지금 CVD 자료에서도 뭐 특징적인 부분은 많이 변한 건 없고요. 이제 매수벽 같은 경우는 21.5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 또 매도벽 같은 경우도 24K에서 그래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고 그 안에서 이제 빨간 고래와 이제 갈색 고래, 그다음에 이제 보라 고래가 왔다 갔다 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을 이제 움직이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이게 이제 시간 단위로 나눈 CVD 자료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필요한 순간에 좀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비트코인이 2, 3K를 다시 돌파했다가 이제 2, 3K에서 2K로 내려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2K에서 2, 3K를 한 번에 이제 쏜 경우가 있었어요. 이 경우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보라고래, 그 다음에 빨간고래, 그 다음에 이제 갈색고래가 모두 동시에 비트코인을 2K에서 2, 3K로 올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특별해가지고 제가 시간 단위 CVD 자료로 가지고 와봤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변동성이 이제 FOMC를 앞두고 계속 이제 확대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트레이딩을 하시는,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변동성에 대비를 해야 되고, 웬만하면은 단기 트레이딩은 FOMC에서 이제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많이 먹을 수도 있지만 잃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걸 좀 지양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 변동성이 확대됐을 때 만약에 가격이 내려간다고 하면 그때 좋은 매수 타이밍으로 보고 이제 매수를 임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오늘 이 FOMC는 굉장히 내일 이제 새벽이죠.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뭐 2월 2일 목요일 새벽에 굉장히 많은 발표들이 있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살펴봐야 되는 거는 금리가 결정되고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을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새벽 4시 반이 가장 중요한 시간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제 가격이 오르거나 또 내리거나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사실은 지금 1월달 내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크로가 영향을 받지 않았고 또 이제 시장에서 각자 도생하면서 움직였기 때문에 이 파월 연준 의장이 이번에 2월달에 말하는 게 앞으로의 방향성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이제 큰 포인트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보고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거는 분명하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이제 시장은 연준에 덤비지 마라, 뭐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이 연준이 정하는 방향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바뀌기 때문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트코인도 이제 2020년도 이후로 미국 나스닥과 이제 다우, 그 다음에 이제 그 연준의 방향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당분간 이 코롤레이션이 깨지기 전까지는 미국의 이런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영향을 이제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코인을 투자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깊게 살펴봐야 되는 시점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1월 달에 지배했던 이야기가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25bp 한 번 더 인상을 한 다음에 더 이상 인상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현행 유지를 하거나 좀 빠른 시일에 이제 피벗을 해가지고 금리 인하를 할 거다.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의 컨센으로 가지고 있고요. 25bp는 거의 이제 100%에 가깝게 시장에서 이제 이렇게 올릴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예상이 이제 지배적이다 보니까 이제 연준에서 이제 금리 인하 혹은 이제 뭐 심지어는 QE를 다시 진행할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시장에 돈을 풀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굉장히 이제 비둘기적인 반응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반응을 하면서 뭐 자산시장 가격들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있었는데요. 지금 뭐 며칠 전까지는 이런 것들이 지배적인 이제 방향이었다가 최근에 이제 조금 이제 시나리오가 달라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좀 움직임이
변하는 게 보여가지고 여러분들께 이런 그 인사이트를 좀 공유드리고 싶어가지고 자료들을 좀 모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리스크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뭘 맞더라도 이게 무슨 이유 때문에 맞아야 되는지 아는 거랑 모르는 거랑 엄청난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좀 이제 반대편에 어떤 의견들이 있는지를 좀 가지고 왔고, 지금 이제 날짜가 점점 다가올수록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이제 뭐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서 하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이제 월가의 쪽집게라고 불리는 모건 스탠리의 이제 마이크 윌슨 최고 투자 책임자가 최근에 이제 좀 매파적인 발언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시장이 지금 연준이 너무 이제 시장에 풀어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지금 이제 연준과 싸우지 말라. 연준은 지금 이제 뭐 비둘기적인 발언을 한 적이 없고 더 비둘기적인 입장을 이제 선호하겠다는 신호를 보내지 않았다. 이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너무 안도하고 이제 환호를 하지 마라. 지금 이제 이번에 FOMC의 파월 의장이 발표하고 나면은 랠리가 끝날 가능성이 높다. 상승 랠리가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을 했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단기적으로라도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분 같은 경우는 마이크 윌슨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제 상승을 했다가 이제 자산 시장이 계속 이제 하락을 할 거다라고 이제 베팅을 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저희가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간 이제 비둘기적인 발언이 이제 끝이고 이제 FOMC가 끝나고 나서는 좀 더 매파적인 이제 뭔가 긴축이나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뭐 세계적인 뭐 시티은행이나 JP모건이나 뭐 이런 곳들이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해요. 25bp를 올리는 거는 맞다. 25bp를 올리는 건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건 맞는데,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25bp를 올린 다음에 비둘기적인 발언, 그 다음에 비둘기적인 행동이 이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25bp를 올리는데 지금 이제 물가 상승이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서 FOMC나 이제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 그러니까 이제 이 인플레이션이 끝나지 않았고 이걸 잡기 위해 더 노력을 할 거다라는 발언을 할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꼭 여기뿐만이 아니고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도 그렇고 시티은행에서도 최근에 업데이트된 자료를 보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매파적인 발언을 할 거다, 시장에 충격을 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일주일 전만 해도 많이 나오지 않았던 이야기인데 지금 최근에 이제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런 이야기가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런 부분에도 귀 기울이면서 리스크를 매니지먼트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매크로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흔들리거나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러니까 매수 매도 전략을 세울 때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꼭 아셔야 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티밀하우스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연준의 비공식적 대변인이라고 불리시는 분인데 제가 이 자료를 텔레그램 방에서 가지고 왔거든요. 1월 22일 날은 어떤 발언을 했냐면은 지금 금리 인상을 늦출 준비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는 무슨 발언이냐면 비둘기적인 발언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예상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25bp를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제 비둘기적인 행동을 이어갈 거다라고 보는데 이 스탠스가 일주일 만에 변화가 생겼어요. 어떤 변화냐면은 연준 관리들은 노동시장이 너무 타이트하기 때문에 이제 뭔가 이제 디스인플레이션도 단기간에 끝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용이 계속 튼튼하잖아요. 고용이 튼튼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연준이 긴축을 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상승을 했던 그런 부분인데 이 고용이 탄탄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있어가지고 긴축에 대해서 더 박차를 가할 거다. 매파적인 발언을 할 거다. 이런 말을 한 거거든요. 그런 말이 나오면 이 시장에서는 충격을 받아가지고 자산 시장이 하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스탠스가 바뀐 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인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약간 비공식적 대변인이라고 불릴 만큼 이걸 잘 맞추시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스탠스가 바뀌었다. 매파적인 발언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인지를 하고 이 FOMC를 맞이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연준에서 긴축을 하면서까지 이제 금리 인상을 하고 또 이렇게 이제 강하게 자산 시장을 붕괴시켰던 이유가 사실은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막 쇼크가 왔잖아요. 너무나 빠르게 올라가지고 그걸 잡기 위해서 이제 금리를 올리고 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좀 꺾어놨는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게 좀 웃긴 자료인데 지금 이제 구리 가격이에요. 구리 가격.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구리 가격은 어떤 지표냐면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의 선행 지표이기도 하면서 또 경기에 대한 선행 지표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은 경기가 좋아진다. 이렇게 보고요. 또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은 3개월 뒤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한다. 왜냐하면 경기가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이나 이런 것들에서도 돈을 쓰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 이렇게 봐서 약간 아이러니한 지표예요. 지금 현재로는.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 근데 연준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은 이제 그걸 낮추기 위해서 때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구리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상승을 한 시점이 3개월이 됐어요. 이 시점이 지금 이제 드러나기 시작해서 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시점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 연준에서는 그걸 낮추기 위해서 이제 매파적인 발언을 할 거고 이런 것들이 자산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기 때문에 제가 구리 가격을 좀 가지고 와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좀 해석할 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가 좋아지는 지표기도 하고 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지표기도 해가지고 두 가지가 공존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 연준에서 어떤 식으로 이걸 받아들이는지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고 그 방향성을 봐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간 인플레이션이 다시 이제 올라갈 가능성들이 생기고 있다 시장에서. 근데 이거를 올라오면 이제 연준에서는 이걸 내리기 위해서 이제 망치를 때릴 거기 때문에 자산 시장에 충격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그 연준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에 따라서 지금은 시장에서 환호를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까지 저희가 챙겨가지고 그걸 이제 저희의 매수 매도나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바라보는 전략을 삼을 때 알고 이제 저희가 좀 전략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와봤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저의 결론과 저의 뷰는 어떻게 되느냐를 봤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거예요. 아직까지는 관점이 전혀 변함이 없고요. 제가 이제 몇 번 강조드렸지만 저는 19K까지 내려오더라도 이제 전체적으로 2023년도에 점진적인 상승을 할 거다라는 뷰는 아직까지는 그대로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다음번에 뭐 경기 침체나 이런 것들이 왔을 때는 이 변수들이 들어왔을 때는 또 바뀌게 되면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겠지만 일단은 그런 스탠스는 유지를 하고 있고요. 뭐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을 저도 보고 있는데 하이키나시 지표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추세를 보는 건데 이 추세가 상승의 추세인지 하락의 추세인지를 보는 건데 비트코인 차트를 가지고 와서 보면은 이 하이키나시 지표를 봤을 때 그러니까 하락장일 때는 10번에서 13번까지 계속 연속적인 추세 하락이 있었어요. 여기 같은 경우도 10번 있었고 근데 그 뒤에 이제 반등을 하면 계속 반등을 했잖아요. 이번에 지금 하락장이 2022년도에 왔을 때 이 하이키나시 지표로 봤을 때도 13번째까지 이제 하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승이냐 하락이냐 전체적인 지표를 보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13번의 하락이 왔는데 지금 반등의 시그널이 떴습니다. 이게 뜨고 나서는 그 뒤로는 계속 이제 상승을 하고 10번 이상, 그러니까 10달 이상인 거죠. 상승을 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지표를 봤을 때도 아직까지는 이제 가격을 하락을 해도 저는 점진적인 상승에 이제 비트코인에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과 계속 꾸준히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뭐 뉴스 기사 중에 머스크가 트위터 결제 서비스를 준비한다고 해가지고 도지코인이 올랐는데 제가 이 부분은 영상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다룬 적이 있어가지고 머스크가 어떤 생각으로 이 트위터에 결제 서비스를 붙이고 암호화폐를 지원하는지 사실 이 단순히 지원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뒤에 더 큰 부분을 이제 머스크는 가져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 암호화폐 시장이나 그런 것들의 수탁 서비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몇 번 강조를 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엮여가지고 이제 트위터에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혹시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면은 제 영상 중에 이제 앨런 머스크가 왜 결제 시스템을 붙이는지 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오늘 영상에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 부분 좀 부탁드리고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